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앞자리가 6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1만 선 넘고 1만 2천 선까지 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이 2가 아니라 1로 시작합니다. 100만 원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사님이 이제 저희 마켓 시그널에 매번 출연을 하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더울 때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물리고 시작을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간밤 시장 그리고 어제 한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한국 시장 역시 또 그 레버리지 ETF에 이제 역감마 걸리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또 미증시도 흔들렸지만은 또 거기에 키미3라고 하는 네. 중국의 이제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충격을 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아주 심각하게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한 게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다행히 미증시가 금요일 날 밤에 나쁘지 않게 네. 그러니까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시아 증시 폭락하듯이 빠지는 않았었고 아니었다.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노이즈도 돌아보니까 이게 나쁜 건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4%대 코스피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코스닥은 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는 선방했던 것 같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또 이란 또 전쟁이 재발되는 느낌. 네. 미군이 죽고 나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스처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은 빼고 싶지만 지금 미군이 죽었다는데 여기서 발 빼게 되는 순간 이건 패전을 인정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자기도 한번 힘을 쓰고 그러면서 뒤로는 타협할 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타협이 아니라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의 흐름 때문에 다시 또 전쟁 격화 가능성 우려하면서 오전에 잠깐 반등했던 거 오후에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뭐 특징주가 있었다고 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별로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요게 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또 다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캐펙스 관련된 얘기 나오면 거기서 잘만 나오면 살아날 거 아니야라는 기대들 많이 하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하락 끝 상승 시작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다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닝에 크게 미스가 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캐펙스 관련해 가지고 줄이겠다고 당장 나설 회사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 아주 쇼킹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걸 믿고 또 다시 그런 다시 AI구나 하고 그럼 또 칩이네 이렇게 베팅을 할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더운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더 낫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려면 결국 칩업체들이 바라보는 업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들까지 다 듣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실적이야 뭐 다 대충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참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뭔가 좀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 안에 내용들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보니까 이제 꽤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AI 기업 문샷이 키미 K3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시장을 흔들었어요. 물론 이 여파가 크게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죠. 작년에도 이런 것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딥시크 딥시크, 파문이 예. 터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갑자기 탁 나왔는데 저 비용으로 했다는데 성능이 뭐 챗GPT 못지않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들 놀래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기미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비용 AI가 아니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토큰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챗GPT 대비해서 안 뒤집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딥시크처럼 싸고 효율적인 게 나왔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용 요금 자체가 되게 저렴했다.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추가 모객을 못 합니다. 맞아요. 칩이 부족해서. 여기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 거기에 필적한 제품을 성능을 가진 AI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중국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 소스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든지 다 일단 우리 거를 보고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버린 AI 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되게 보면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들만 가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국가들이 소버린 AI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의 어떤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니들 정보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서비스 받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시점에서 또는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맨날 관세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죠. 갈등이 없어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차단해버리면 국가의 주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버린 AI는 또 다른 어떤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게 주는 파급 효과는 부정적인 쪽보다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단편적으로 좀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처럼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게 딥시크여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K3가 나왔을 때 뭔가 비슷한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소버린 AI를 생각할 만한 그런 단서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또 소부장 쪽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이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실 업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가 가면서 소부장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실적 올라갈 거다. 이 기대감이 있었고 또 나름의 또 기술력이 또 꽤 탄탄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믿고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소부장 쪽이 다시 한번 뭐 반도체 쪽이 반등하게 된다면 이거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약간 부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소부장들 입장에서는 업황은 나쁘지 않죠. 그죠.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투자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데 그러면 투자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나오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칩 메이커들이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분명히 같이 동행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혼자는 못 갑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PER 4배를 얘기하는데 왜 주가가 지금 저러고 있냐는 거죠. 이거는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과거와 같은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익이 만약에 꺾이고 만약에 칩 수요가 감소하는데 지금 예고했던 것처럼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소부장이 좋다 싸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독자적으로는 못 간다. 네, 칩 메이커들의 주가가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아요. 지금 주가 빠졌어도 좀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 한 40배 내외, 30배, 40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의 증익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뒤집어 놓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시장에서 계속 검증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플러스 알파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업황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그게 돌아서는 시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잘 잡으시면 뭐 전자닉스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피곤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소부장은 그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좀 운동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에 좀 문제도 있는데 코스닥 쪽보다는 조금 더 요즘에는 투자자분,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코스피를 조금 더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좀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코스닥의 지금 문제는 시장이 자생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코스닥의 주 세력은 개인 투자자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요. 이탈의 원인이 결국은 코스피 쪽에 2배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 거기도 다 물려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려내려면은 결국은 개인의 힘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얘기만 나왔는데 그죠. 반토막이 거의 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3,000을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750을 깨고 있는 환경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네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원래. 벤처기업 육성하려고 만든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익이 나는 회사가 코스닥 갈 일이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키워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당국의 역할이고요. 그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움직임이 보일 때부터 보셔야 되고요. 방금 이거를 소부장하고 연계시킨다고 그러면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또 숫자만 가지고 만약에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뭐 우량 기업 뭐 이렇게 부실 기업 나온 데서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부장은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만든 취지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신 건데 코스닥은 말씀처럼 이제 사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하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결국에는 지수 그리고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려면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하나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할 보니까 건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쪽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뭔가 장기적인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 해군 전력 보강에 대한 부분은 필수다라는 거죠. 이번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건 미국의 막강한 첨단 무기는 있지만 해군은 되게 부실해졌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이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력 보강을 못할 경우에 해양 패권을 미국이 지금처럼 장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그 ICBM 쌓아가면서 싸울 거냐. 아니잖아요. 결국 해군이라는 건 필수거든요. 그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면서도 동시에 섬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패권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미 해군의 재건은 필수인데 재건에 있어가지고 협력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제한돼 있어요. 납기를 제대로 맞추고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양산을 그러니까 군함을 양산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 시점으로 도크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 풀캡합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만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놓고 본다 보면 그 시장 자체 마켓 사이즈가 상선 시장에 준합니다. 글로벌 상선 시장에. 그래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선소 관련해서 이제 뭐 돔 관련된 골든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와가지고 LNG나 석유 관련된 부분인데 또 중동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고 거기서 계속 LNG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가 90% 정도를 가져왔었는데 앞으로도 90%를 계속 갖고 오면은 문제만 생기면 맨날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네, 이거는 북미산이나 호주산 쪽으로 넘어가는 건 필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LNG 캐리어라든지 탱커 관련된 부분이 또 필요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들어가는 그 LNG 캐리어는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카타르 쪽에서 발주한 것들. 네. 근데 파나마 운하 쪽으로 들어가는 파나마 운하가 작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못 씁니다. 네, 추가 또 LNG 캐리어가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조선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크게 변한 거 없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의 수급이 전부 다 전자닉스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업종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갈 거다라고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 한 2년 전부터였는데 이게 전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못 가니 뭐 일단은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러티브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냉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잊혀졌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런 거 뭐 등록이 됐다, 인증이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걸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AI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인증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로 모아 놓으셨다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장이 좀 편해졌을 때 그때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걸 가지고 크게 기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가 맞을까요?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현금은 일정 부분은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전자 관련해 가지고 두배 레버리지 ETF 상장한다고 말이 나오기 전 가격이 23만 원이었고요. 나오고 27만 원까지 바로 올랐었고 두배 레버리지 상장하고 난 다음에 2, 3일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을 해서 37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24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두배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가격만큼은 빠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ETF 레버리지 그 자산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AI 사이클에 문제만 없다면 연초 바닥권에 온 것 같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포모 느끼셔가지고 계속 쫓아 사고 막 그러셨던 사고 싶어서 막 고민하셨던 분들 겁먹으실 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더운 기간 좀 더 네. 남아있고 확인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미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워낙 시장이 뜨거울 때여서 조정을 이야기하셔서 이게 진짜 조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정이 왔고 이사님께서는 이 더운 기간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모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